푸틴이 석유값, 그러니까 가스값, 천연가스를 지금 유럽 지역에다가 많이 보내고 있죠.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 천연가스 값을 루블로 지급해라. 과거에는 유로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 국가들이니까. 과거에는 유로로 지불했던 것을 지금 루블로 지불을 해라. 니네 나라 돈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돈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통화로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은 중단될 것이다 라고 푸틴은 이야기했고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스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러시아의 위협은 말 그대로 위협인 겁니다. 협박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유럽 전역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구입하려면 러시아 은행에 루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달러로 입금하는 것도 아니고 루블화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계좌를 만들어서 루블로 지급해라 이겁니다. 내일부터 가스 대금이 지급될 이들 계좌들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매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모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공짜로 물건을 팔지 않는데 우리도 자선활동하지 않을 거다. 즉 기존 계약이 중단될 것이다. 내일이면 이제 4월 1일인데요. 4월부터는 루블화로 결제하고 이게 한 가지 조건이고 또 하나 조건은 러시아의 은행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집어넣어라.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방 세계에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다 빼내버렸었죠. 그래서 러시아 은행이 국제 은행들 간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끔 퇴출시켜버린 건데, 근데 지금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당당하게 러시아 은행에다 구자 만들고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천연가스 보내주는 거 없어. 끝. 야, 끝난 겁니다. 예.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아쉽게 휴전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가 다른죠. 이 과도 정치를 하는 나라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은 아니 그거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게 무슨 국가랑 무슨 상관이. 근데 얘네들은 얘기가 다른 거죠. 기업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모든 게 다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과도 정치 국가들, 공산당 독재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국민들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으나 언제든 국가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공산당 독재 국가의 모습, 진면목입니다. 진면목.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대금으로 벌어들이는 거 전부 다 군비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 재원이 있다. 관영 언론에 따르면은 법령에 따라서 새 지급 체계는 러시아 은행에 루블화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러시아 은행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공급되는 가스 요금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제 간의 거래를 스위프트에 쫓아내면서 막았는데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지금. 정말 거래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고객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한다면 기존 계약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진 7개국, G7이라고 그러죠.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원래는 G8이었다가 뺐죠. G7이 다시. 지금까지 루블화 가스 요금을 지불하라는 이 요구를 들어주기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요구를 푸틴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거부를 해왔다는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가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 모든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진짜로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버리게 될 경우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유로화로 지불하도록 만들겠다. 독일의 총리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푸틴은 유로화 안 받겠다. 그러고 독일에서는 유로화로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목요일 오전에 기자들에게 유럽이 루블화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푸틴 대통령의 확약을 받았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또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 저녁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탈리아 총리 드라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럽 기업들은 계속해서 달러와 유로로 지불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AP통신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탈리아 총리가 진짜 그 말을 했다고 믿어야 되는 건지 해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드라기 총리는 또 기자들에게 독일과 이탈리아는 가스, 석탄, 곡물, 옥수수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와 함께 기름값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인들에게 기름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거, 과잉해서 지금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름값에 대한 상한제를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일단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는 루블화를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루블화의 가치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완전히 폭락했었는데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서 지금 5주차 접어들고 있는데 다시 루블화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블화로 지급을 하려면 각 국가들이 루블을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통화 수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해질 것을 대비하면 계속해서 루블화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 따지면 이 러시아 화폐랑 자기네 유로랑 통화 수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루블화는 완전히 살아나는,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통화가 되는 것이고요. 돈의 가치가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위안화에 대한 위상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이 관계가 더 커지게 되면 루블화가 살아나고 위안화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둘이 경제협력을 왕성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유럽 전역의 유럽 연합 지역 전체가 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들이 진짜 얘기한 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뻥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게 신경 쓰이는 위협이다는 것이죠. 과거 같았으면은 푸틴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아이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런데 계속 해왔던 거로 하자. 유로화를 당신이 많이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